자, 선생님은 나는 여기 숨어 있을게요. 여러분들 이용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 5차 모의 입자에다 1일차 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회담에 여러분들이 일단 각 국별로 한국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기조 연설 발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현 상황 분석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2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과제 도출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서로 조율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방식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부터 시작해서 기조 연설을 할 거고요. 기조문은 각 대표님들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기조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대 신문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먼저 기조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기조문에서 질문이 있는 나라들이 먼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상대방 국가에게 질문을 하시고요. 질문을 받은 국가는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질문은 2번까지 질문 2번까지 하고 다른 나라에게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반대 질문이 주고받고만 한 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한테 다른 주제로 발언권 넘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기하셔서 질문할 게 있으면 쭉 질문을 한 번에 모아서 질문을 하시고 다 대답하실 때도 대답을 작성을 하셔서 충분히 대답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조연설 여러분들 1분 정도면 충분히 발표하겠죠? 1분씩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각 발언 시간은 선생님이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일단 한국부터 기조연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대표로 나온 신현승, 박정원 부장님입니다. 일단 비핵화에 대한 한국 이야기를 들으러 온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은 비핵화를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말하자면 먼저 비핵화가 됐을 때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의 위협을 주던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게 핵이 없다면 우리나라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몇 년 전 따뜻 대치로 인한 중국과 대치하면서 겪었던 경제적 손실과 같은 군사적 대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세계로 터질 방사능을 특성한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비핵화를 약속하고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비핵화 이후 북한과의 통일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각각에는 중국과 육로기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유럽까지 길을 개척하여 완벽한 지구촌을 만들겠습니다. 네, 한국 대표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기조 연설 해보니까 1분은 부족할 것 같고 2분씩 드릴게요. 다음 미국 대표. 기조 연설하겠습니다. 핵 확산을 멈추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7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합의들을 맺어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은 폐기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없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국제 원자력기구 확정 파기 선언을 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7년 동안 서로 오해의 역사, 갈등의 역사, 불신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불신의 역사를 끊을 때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위하여서 지난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 혼자서 보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여기 모인 동북아 4국들이 증인이 되고 중재자가 되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재미있는 모션까지 준비해온 미국 지역 대표의 기조 연설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토론에 참가해주신 모든 국의 정상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국도 똑같이 핵시설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968년 NPT 금지조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제네바 합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 등 여러 차례 저희는 핵시설에 관한 합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핵시설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 번의 합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통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과 북한 그리고 또 일본 여기 계신 모든 국가들의 신뢰가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중국은 상호 국가 간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양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한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배제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는 비핵화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대표의 기조연설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대표의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크고 중대한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많은 정상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남북한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금까지 두 국가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를 파악하며 비핵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파악하고 희망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측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동북아의 한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지원과 경제 강화과 기술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측에서는 일본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 측의 기조연설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오셨네요. 제가 인디고 머리를 자르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북한 대표 이유찬, 이종민, 서혁준입니다. 우선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조선의 인도적 지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을 잇는 하나의 역할이었던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약 7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우리 북조선은 남조선, 중국, 러시아,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해왔고 그 결과 제네바 협의, 9.19 협의 등 평화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는 복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합의 불이행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민족의 결합과 지구의 평화를 자신의 국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적절한 행위는 우리 북조선의 미국에 대한 믿음과 세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조선은 인민들의 경제적 부흥과 세계 평화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북조선은 문재인 정권 이후 3차례의 북남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점진적인 비핵화와 점진적인 보상을 통한 비핵화 방안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우리 북조선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표명합니다. 이 비핵화 로드맵은 우리 북조선의 체제 보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우리 북조선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고 조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치적인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이 로드맵에 동의하여 하루빨리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님의 별세를 북조선에서 먼저 예도를 치르셨네요. 네,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영분이셨던 이희호 여사님께서 오늘 결세하셨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던 그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와 함께 세계 평화에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영부인 이희호 여사님께서 결세하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조금 추모의 뜻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러시아 지역 대표의 조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일관적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저번 갤러 정상회담으로서 북한도 핵무기의 제거를 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비핵화로 인해 세계 핵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고 이때 비핵화는 북한의 안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은 중립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결국 힘이 아닌 소통과 각 나라의 적극적인 대책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그들의 주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 관련 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미국, 북한, 남한 총 6국가는 비핵화로 인한 세계 평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본국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북핵 문제에서 평화적 국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또 우리 토론 참여하신 여러분과 그 회담 참여하신 각국 대표님들께서 기조 연설을 잘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순서로서 우리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각국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손을 먼저 드시고 발언권 얻은 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현 상황 분석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주실 대표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각국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수기 시간 필요하시면 수기 시간은 충분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문 받으시고. 네, 저희가 수기 시간 충분히 가지고 있기 혹시 발표를 바로 진행해 주실 분이 없을까요? 네. 우리 집중해 주시고, 우리 미국 대표 측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현상 분석에 대해서 우선 기조연설문을 듣고 북한 측이 우리 미국과 불신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기조연설에서 조금은 바로잡아야 될 만한 인식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함께 가입하고
살아가고 있던 도중에 핵을 만들며 핵kam사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파기한 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합의하고 그 북한을 다시 정상국가로서의 회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호 나라들 간에 생기는 불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사유 중 하나가 북한 측에서는 2개 핵 폐기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미국 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5개 핵 폐기장이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미국에서 그때 관한 사실을 언급했을 때 북한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고 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폐쇄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 그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도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발언과 지금 상황은 참 상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나머지 3개의 시선을 어떻게 하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고 했는데 그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저희가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행을 안 했는지 저희의 생각은 굉장히 많은 걸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행을 안 했는지 조금 짚어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합산 금지 조약을 북한이 탈퇴한 것은 1993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관련한 불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공동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저희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을 하신 게 저희는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필사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해서 현대화해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관한 이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의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했던 북한의 태도와 입장과는 다르게 대화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모습은 저희가 봤을 때 사무 배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북한 측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마무리 발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시켰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였죠? 경의선은 그것도 철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서 지금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서 이산가족 친척 상봉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고 그리고 군사 지금 못 찾겠는데 군사 회담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해서 얘기하는 게 점진적인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에 있는 모든 합의를 다 지키자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영변핵 시설 폐기, 농창핵 시설 폐기 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도 없이 더 많은 비핵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부당하고 이것은 단순한 미국의 힘의 논리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북한 측에서 질문이었던 것은 왜 핵확산 금지 조약을 북한이 탈퇴한 것이 왜 미국의 잘못이며 왜 하노이 회담과 그다음에 판문점 협약에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줬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하진 않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이행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첨언하실 거면 저희도 아니 다른 나라에 혹시 발표하실 게 있으면 먼저 발표하시고 없으시면은 네,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저희가 아직 대답 NPT 그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NPT 확산 조약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다른
미국이 기존문에서 언급했듯이 제네바 합의와 제네바 합의 등 크고 작은 합의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잔류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는 등 핵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PT에 복귀하고 핵 발견 신호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가로 경유 지원과 경수로 공사를 진행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경수로 1호기는 굴착 공사만 31% 진행하였고 2호기의 경우에도 굴착 공사만 25%만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경수로 공사에서 땅도 못 파고 경수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또한 클린턴 행정부가 워싱턴 포스트 2005년 7월 13일자 기사 본문 내용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이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북한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94년에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평화적인 공존이 아니라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붕괴만을 초래하는 이런 협상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동결하고자 했던 움직임조차 잃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 확산 조약 금지 조약에 대한 답변으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일단 다른 나라에게 먼저 발언을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언이 없으면 미국 측한테 드리고요. 역시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 주제 이 주제도 괜찮고요. 북한의 조약 이행 실태나 아니면 미국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혹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주제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발언해 주십시오. 네, 한국 측. 미국의 기준을 미국의 기조의 자리요? 네, 미국 측에. 11번째 줄 보면 다만 북한의 비핵합이 평화체제 국제적 지켜서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북한의 대국제제를 나가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어떻게 비핵합이 평화 국책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대국제대 자체가 미국 혼자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핵 확산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그렇게 다른 나라 모두 대국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혼자 대국제재를 주도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가 조금 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요? 유엔 안보리 대국 제재 제재요? 그 저희 기조연설문에 아까 그 대북 인도 지원을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잠시만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서는 따로 발언하시는 거 없으세요? 미국한테 예, 중국 측에서. 그 조약이라는 게 상호간의 동의하에 국가적으로 평화롭게 맺는 게 조약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북한이 물론 어느 많은 조약에서 탈퇴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빨리 하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북한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해서 비핵화를 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국가적으로 엄숙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쪽도 이게 여태껏 저희가 빅딜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왔는데 여태껏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점진적인 조약과 뭐 스냅백 조약 이런 걸 이용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해보고 예정입니다. 스냅백 조약이 뭐지? 설명 스냅백 조약이라 그러니까 북한이 저희가 조약을 맺을 때 양측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한 측에서 깼을 때 대북 제재라든지 뭔가 제재를 하던 내용을 이게 풀어줬는데 이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그 대북 제재를 다시 적용하는 그런 방법. 네, 그렇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혹시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발언하실 거 없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발언 드리도록 네, 러시아 없어요? 네, 일본 측에서는 따로 네. 없으시면 네, 다시 발언권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저희 발언하시고 그럼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거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북한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 800억 달러를 그 유니세프와 식량 무슨 협회에다가 돈을 나눠줘서 현물로 지금 이번에 북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인도적인 차원의 그 지원이 계속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서방 국가들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무조건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을 적당히 주는 그런 비핵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까 스냅백 조약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합의들 중에 대표적인 게 9.19 합의나 제네바 협약인데 제네바 협약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제네바 협약과 9.19 합의 모두 미국 쪽에서 먼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오가 있는데 이런 스냅백 조약을 들고 올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충분히 북한을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진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었으나 잠깐만요. 이 정상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한 나라의 그 지폐를 위조해서 제작 및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산 동결로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문제로 이제 규약이 되어 있는데 북한 측에서 미국의 달러를 위조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이 9.19 공동성명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한 것인데 그것을 자산 동결한 것 가지고 이게 합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뭐라고 하지? 저를 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더. 미국은 하지만 방금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미국은 정작 북한이 위조 지폐를 제작 유통했다는 증거를 정확히 내지 못했고 미 재무부도 2007년 3월 BDA에 대해 18개월간 조사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위조 지폐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진영 코넬대 박사는 2007년 4월 25일 BDA는 주범은 공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8개월간의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공식 보고서는 북한이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다는 증거는커녕 주장조차 없다며 이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이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고 이 과정에서 BDA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통킹만 사건과 거의 똑같은 유형인데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를 억압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미국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나라에서 또 발언권이 필요하신 나라 있으신가요? 네, 한국 대표. 일본한테 여쭤보는데 9번째 질문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자원과 기술력을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나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자원과 기술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는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과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두 나라의 관계를 봐온 국가로서 현재 그 두 국가의 정세에 관해서 좀 잘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만약에 서로가 지금 비핵화를 이루려고 할 때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에 도움을 드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내고 싶다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무언가를 대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저희 혹시 그걸 더 질문 있나요, 혹시 대표? 아니요, 저. 네, 대표님 있습니까? 네, 중국지 대표. 저희 일본 측이 있습니다. 네, 일본 측. 그 일본 측이 그 아까 전에 그 비핵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자신도 중요한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평화로워지면은 남북이 이제 통일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독도 문제를 다시 언급하여서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되었고 아까 전에 주장을 하셨었는데 아까 전에 비핵화를 하는데 굉장히 소외되셨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비핵화를 하는 동참에 중요한 나라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그 남북이 평화로워지거나 남북이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사이가 좋아져서 통일이 될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을 때 독도 문제나 뭐 군사를 움직인다든가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통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측에서 솔직히 한반도가 통일되면 굉장히 위협이 아닙니까? 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은 일본 측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비협조적인 건데 협조적인 태도만 액션만 취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물론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더 위에 설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생각하듯이 동북아의 평화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 이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나서서 더욱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관계를 더 깨트린다든지 비핵화를 막는다든지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다. 추가하실 분 있으세요, 중국?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러시아나 아까 미국 따로 질문 하셨죠? 러시아와 미국에서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러시아와 미국 네, 잠깐. 저 사회자님, 네, 아까 지금 한번 돌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맨 처음 할 때 미국 측에 대한 질문만 했고 저희가 어디가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예. 제가 혹시 그때 못했던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토픽이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번 토픽에 대한 걸로 저희가 질문을 혹시. 일본 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요? 네. 네, 아직 준비하실 거죠? 네. 네, 질문. 일본은 일단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한 과거의 과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대한민국과 북한에게 한다면 그때부터 저희는 북한과의 일본이 얘기하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본 내에서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침략 전쟁이 가능하게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